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최근 정부가 매년 1월 29일을 법정기념일인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기념일 지정 이후 첫 번째 기념식이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의 발걸음.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정부 수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 지방정부 수장이 단상에 올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 결국 이렇게 한 발 한 발 떼다 보면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 거기도 좋은 삶이 있다. 아니, 더 나은 삶이 있다. 거기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 후배들한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월 29일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한 날입니다. 세종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균형발전 선언일 기념 행사를 개최해왔고 올해부턴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국가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세종에서 첫 공식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대표 도시로서 이번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을 주최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역 주도적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왔지만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젠 지역별 초광역적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이 확산되어 국가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균형발전 정책 세미나에선 부울경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계획이 논의되는 등 초광역 발전 전략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충남 교육정책에 교육 공동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원탁 토론회가 아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교육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지역 교육 공동체 3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 회복과 민주시민 교육부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 복지까지 올해 충남 교육청이 추진하는 5대 분야 20대 핵심 정책을 확인하고 전자투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청은 현장에서 추진 방향을 설명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과제들이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스스로 얻어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낮게 나왔지만 이 부분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방향 제시라는 충남교육 추진 방향을 교육 공동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올해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할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교육 공동체의 호응도 좋습니다. 기본 교육이 이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좀 불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히 잡아주실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정책 의견 수렴에서 도민 등 교육 공동체로 확대한 만큼 더욱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보는 눈과 달리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은 더 집중 투자를 하거나 또 먼저 서둘러서 조기에 집행하거나. 한편 도교육청은 28일까지 15개 시군의 교육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더해 올해 우선 추진 정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앞으로 4년 뒤면 천안 두정역과 직산역 사이에 또 하나의 전철 역사가 생깁니다. 국토교통부가 천안의 7번째 전철역인 가칭 부성역 신설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부성지구입니다. 인근 성성지구와 부대지구, 업성지구와 함께 도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몇 해 전부터 수도권 전철 역사 신설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9년 정부에 역 신설을 공식 요청하고 타당성 조사도 3차례 실시했습니다. 경제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이례적으로 비용 대비 편입 분석, BC값이 1.03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가칭 부성역 신설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아직 역사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정역과 직산역 중간 지점인 부성지구 일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면적 4,400제곱미터 규모로 시비 4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역 신설 비용은 도시개발 사업 이익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시 재정 부담은 없을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공주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주변 대학과 북부생활권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대학과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해서 인재 유입은 물론이고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도 불러와서 천안시 도시 경제 권역을 크게 확장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안에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 2026년 역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권의 공동 염원 중 하나인 2027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함께 개최도시 후보도시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일명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개최도시 선정까지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게 된 겁니다.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1월 24일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후보도시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그 충청권 4개 시도가 최종 후보지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경쟁 상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는 10월 9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총회에서 최종 개최 도시가 결정됩니다. 이에 앞서 오는 8월까지 연맹 실무진의 기술 점검이 진행되고 9월엔 집행위원 실사단의 현장 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충청권은 남은 기간 동안 실사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시도별 유치 추진위원회 활동과 100만 충청인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건은 그동안 한 개 도시의 단독 개최로 이뤄져 온 다른 대회와는 달리 4개 시도가 하나가 돼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경기장을 4개 시도가 활용을 하니까 아마 BC에도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보고. 하지만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폐막식을 여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종합운동장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행복청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비라든가 규모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지금 협의 단계에 지금 있거든요. 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기재부 예비 사령부 심사를 계속 진행해서 심사가 마치는 대로 바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편 경년제로 열리는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엔 전 세계 150개 나라 15,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유치만 한다면 충청권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건설, 농업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아산 민간합동 지역경제 회복 비상대책회의. 소상공인과 건설, 농업 등 3대 분야의 현안과 의견을 듣고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아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아산페이를 2천억 원 가까이 발행했지만 사용처가 중소마트로 몰리면서 정작 시장 등 소상공인에게는 효과가 미비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하나로마트 가는 그 화폐하고 이 소상공인들이 받는 화폐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외식업계는 방역 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벌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9시, 8시 반부터는 업주들은 손님 내보내기 바빠요. 손님들이 9시 좀 먹던 거 좀 더 먹고 갔다. 싸울 수도 없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요거를 만약에 과태료를 바꿔서 문다면은 방역 패스는 철저히 지켜줄 거라 보고. 아울러 농업 분야에서는 지역 내 기업을 활용한 농산물 소비 촉진 방안과 오프라인 판매처 확보를, 건설 분야에서는 대규모 민간 사업장에 지역 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오세연 아산시장은 각 분야에서 제시한 의견 중 대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 조치를 진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중앙부처 방역관리부서에 매일 우리가 회의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현장 상황이 이렇다는 부분에서 좀 풀어줄 수도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 건의를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편 아산시는 올해 소상공인과 건설, 농업 등 3대 분야에 30여 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올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도전합니다. 충남에선 4번째 도전인데 결과는 오는 3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 바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의 정의입니다. 천안시가 논산과 당진, 아산에 이어 충남에선 4번째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에 도전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인증 준비에 들어간 지 햇수로 4년 만입니다. 시는 그동안 유니세프가 정한 아동의 참여 체계와 아동 권리 홍보 교육,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전략 수립 등 10개 원칙과 46개 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동 실태 조사와 시민 100인 원탁 토론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된 23개의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무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천안시만의 특색 사업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아동 권리 침해 사례 시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동 권리 전문가와 시민 집단을 아동 권리 옴부즈 퍼슨으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천안 안심홈 서비스와 안심 승하차구역 시범 설치, 스쿨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등도 추진해 왔습니다. 천안시는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지역사회 의지 표현이라며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어 아동이 꿈꾸고 모두가 행복한 천안 이미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천안은 현재 1차 서면 심사를 받고 있고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인증 획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청이 지금의 청사로 이전한 지 아직 7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10개 실국 중 4곳이 외부 임차 청사를 쓰고 있는 등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가 별관 신축에 본격 나섰는데 최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 누리집 시문시다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입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시청 별관 신축 계획에 대해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냐며 현재처럼 민간 건물을 임차에 청살 유지하면 공실 상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별관 신축에 반대하는 셈입니다. 세종시가 시청 본관 공간 부족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야외 주차장 부지에 별관을 짓기로 하고 올해 설계 공모에 들어가기로 하자 이 같은 의견을 낸 겁니다. 시청 별관 신축에 대한 찬반 논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언제 지어도 지을 거 빨리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변에 공실 상가 건물을 매입해 별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립니다. 이렇게 별관 신축 문제가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자 세종시가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이 시문시답 답변자로 나서 예산만 생각한다면 현재와 같이 임차 청살 계속 유지하는 게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지만 대시민 행정 서비스와 업무 능률 등을 고려할 때 별관 신축은 충분한 경제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며 임차 청사 지속 운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공실 상가를 통째로 매입해 별관으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상업 건물을 살 수 있는 규정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건물을 매입함에 따른 각종 특혜 시비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세종시는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야외 주차장 부지에 별관 신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5산업단지의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아파트와 첨단 업종을 유치하겠다던 산업단지 조성 당시 계획을 이행하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 5산업단지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모 업체가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 하자 주변 6개 읍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매립 면적은 2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91만 톤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15톤 덤프트럭으로 11년간 매일 21대분이 반입되는 양입니다. 주민들은 매립장 부지는 오이와 고추, 멜론 등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다며 침출수로 인한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침출수가 생기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먹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염이 돼가지고 농산물이 생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산된 농산물을 누가 먹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러고 또 주변에 천남중학교가 200m 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건강도 굉장히 걱정되고요. 시 행정에 대한 불신도 높습니다. 당초 공동주택 조성과 친환경 업종 유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화학단지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또 산업단지 사업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는 동안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하나도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뭐 할 수 없으니 이거를 주민들이 다 받아라. 이거는 결국은 모든 손해는 주민들이 다 안고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원칙대로만 되돌려놔라.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반면 천안시는 매립장 조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공청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뿐 별도의 의견을 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매립장 조성 사업이 허가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얼마 전 행복청이 올해 신도시에서 있을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세종시가 여기에 읍면 지역까지 포함한 올해 아파트 총 공급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체 8,000세대가 넘는 규모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김우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세종시 신도시, 즉 행복도시 안에서 이뤄질 아파트 공급 규모는 모두 7,027세대입니다. 분양의 첫 스타트는 6-3생활권 M4블럭이 끊습니다. 다음 달쯤 LH와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분양이 예고됐습니다. 이어 4-2생활권과 5-1생활권에서
모두 1,482세대 규모의 민간 분양이 예정돼 있고 6-3생활권과 4-2생활권에서 1,185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1-1생활권에서 636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공급이 하반기 중 진행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6-3생활권을 중심으로 모두 3개 생활권에서 2,885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세종시 읍면 지역에 대한 아파트 공급 계획도 나왔습니다. 먼저 분양 계획을 보면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183세대가 상반기 중 공급되고 소정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 964세대 규모의 민영주택이 올 하반기 분양을 예고했습니다. 또 소규모 임대주택도 있는데 조치원읍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31세대, 조치원읍과 장분면 공공임대 46세대가 각각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 한해 신도시와 읍면 지역에서 이뤄질 분양과 임대 공급 물량을 모두 더하면 전체 8,251세대에 이릅니다. 여기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행복도시 주변 13,000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올해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와 스마트 국가산단 등 신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은 동지역 3,998세대와 읍면 지역 77세대 등 모두 4,075세대로 지난해 입주 실적인 9,168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39억 원의 모금 성과를 올렸습니다. 재단 설립 이래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천안시 복지재단이 거둔 기부금은 39억 1,600만 원입니다. 후원금 21억 3,200만 원에 물품 후원 17억 8,4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전년도인 2020년 31억 원보다 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2016년 재단 설립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CMS 정기 후원자도 전년도 3,564명에서 3,777명으로 213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기부금은 소외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단체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일단 이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저희 소아협회도 이제 모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단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은 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잘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은 앞으로 양적 성장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소중히 우리 시민들이 주신 이 모금 물품하고 후원금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발굴을 해가지고 골고루 허투루 사용되는 데 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찾아서 그렇게 배분을 할 거고요. 많은 단체들하고 MOU를 통해서 우리 복지재단을 알리고 또 그다음 복지재단이 주관이 돼서 많은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 후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시민 속으로 찾아가 나눔을 이끌어내는 재단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